에폭시 줄눈 시공할 때 현장에서 겪으신 애로사항이나 곤란한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가장 힘든 부분이 도기질 타일, 욕실 벽면에 돼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도기질 타일인데, 이 도기질 타일 자체는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온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온기에다가 커터칼을 가지고 한번 찍 그어보면 그냥 바로 스크래치가 납니다. 약간의 힘만 줘도 깨지고, 고객분들 중에서 샤워부스라든가 욕조 위쪽에 있는 도기질 타일에다가 캐라폭시라든가 에폭시 줄눈 시공을 원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시공을 할 때가 가장 긴장이 많이 되기도 하고, 조금의 잘못만 돼도 이가 나가고, 그 이가 나간 것 때문에 이제 소비자하고 서로 클레임이 약간 걸리게 되고, 그 도기질 타일에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안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나가는 경우가 생기고, 이가 나가면 제가 어떤 형태로든 땜빵을 해서 잘 안 보이게끔 하겠지만 어떤 때는 보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하시겠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자들이 에폭시 줄눈을 하시는 경우는 신축 아파트에 많이 하시는데, 이가 나가고 제가 아무리 티가 안 나게 막아준다 해도 힘들죠. 최근에는 이 에폭시 줄눈을 하면서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도기질 타일 때문에 줄눈 스크래치라든가 타일에 시공상에 잘못해가지고 이가 나간 것을 그 땜빵 도구도 샀어요.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어쨌든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가 나간 것을 안 보이게끔 하는 게 방법을 찾으면 좋겠지만, 뭐 레진 같은 거로 막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전문적인 시공 도구를 가지고서 소비자들이 눈에 띄지 않게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지금 공부도 하고 실제 테스트 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이 원하는 시공 품질하고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공 품질이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되게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시공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어쨌든 기존의 캐라폭시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하는 편입니다. 욕실 기준으로 봤을 때 벽 바닥 전체를 다 했을 때 무매지 시공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욕조 있으면 55만 원, 샤워부스 있으면 65만 원을 받고 하는데, 그 정도 단가면은 하는 단가에 비하면 거의 반 가격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저한테 그 금액을 주실 때는 눈높이를 약간 낮추셔야 돼요. 결국은 그 시공비라는 것은 시공 시간과 노력에 의해서 되는데, 저도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틀 동안 시공을 하게 되면 저도 당연히 좀 더 받아야 되지만, 보통 하루 만에 끝내기 위해서는 퀄리티에 있어서 하루 동안 열심히 시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척을 하면서 줄눈이 거의 안 파이게끔 하는, 그것도 노하우긴 한데 굉장히 어렵죠. 이게 저는 그 사람들처럼 그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고 그분들의 한 90% 수준은 유지를 해요. 근데 금액에 있어서는 반 정도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약간의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줄눈 자체가 그렇게까지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욕실 같은 경우는 줄눈이 타일하고 평탄하게 되어 있으면 물이 흘러갈 길이 없어요. 사실은 줄눈이 역할 중에 하나가 심미적인 것도 있지만, 기능적으로 보게 되면 타일 위의 물들이 줄눈 사이에 이렇게 쌓여서 따라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타일보다 밑으로 깔아앉아 있어야 되는데, 한 1mm 정도 깔아앉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시공하게 되면 보통 1,2에서 1.5mm 정도 깔아앉아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소비자들은 왜 1대1이 안 되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1대1을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도 최소한 정말 잘하시는 분이 해도 0.5에서 1mm 정도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저도 퀄리티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깔아앉습니다. 대신 제가 추구하는 건 하나는 있습니다. 깎이는 부분들은 그분들보다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줄눈 자체의 표면은 굉장히 매끄럽게 만들어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 퀄리티를 최상으로 유지하는데, 어쨌든 소비자들이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눈높이는 이미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시공비를 이 정도 내게 되면 퀄리티를 여기 이마가 아니라 여기 눈 정도까지를 약간 낮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적인 거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대중적으로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눈높이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수익적인 부분일 텐데요. 줄눈 시공을 배우고 현장에 투입되면은 최소 월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줄눈 시공이라는 게 시공비만 넣고 보면은 대략 매출 기준으로 한 1,200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하죠. 예, 근데 사실은 시공 일수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닙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시공 일수는 한 17일 정도 한 것 같고, 개당 단가들이 높고, 제가 이제 시공 시간이 남들보다 시공을 좀 빨리 하는 편이다 보니까 날수는 좀 적은 데에 비해서 매출액은 상당히 높고, 이런 케이스는 전적으로 어떤 시공만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닌가. 결국은 마케팅 능력인데, 그 마케팅 능력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저를 찾게 해줘야 되는 부분. 근데 소비자는 두 가지 부류로 되어 있는데,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가정주부라든가 가정에서 직접 의뢰가 들어온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모매지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사업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의 어떤 마케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한 번 인연이 맺어지면 그분들이 저를 계속 찾을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 아마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500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소비자가 저를 찾아줘야 되는데 맨 땅에 헤딩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째 보면은 소비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소비자가 내 포트폴리오를 보고 나의 어떤 실력을 보고 저를 찾아줘야 되는데 처음에 포트폴리오도 없고 본인이 어떤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기본적으로 일단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광고도 할 수 있는 거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해서 초기에 무조건 시장에 진입하면 금전적으로 굉장히 큰 혜택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시공하시는 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게 이거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찾아주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고객은 많은데 비해서 나를 찾는 고객이 없을 뿐이지 나를 찾는 고객을만 찾기만 한다면 최소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수익은 순수익 기준으로 얼마든지 벌 수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17일 동안에 매출 1,200만 원이면 200만 원어치는 재료비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20% 정도가 실제적인 재료비하고 부대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렴하게 받는다 해도 그 정도기 때문에 시장의 사이즈는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와, 이거 뭐 저희 직원들 다 나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게 어제 같은 경우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 시공한 게 사람들이 말하면 놀래요. 그 이틀 동안 시공한 게 단독주택인데 화장실 3개 그다음에 주방에 바닥과 벽인데 거기가 대략 한 벽이 3m가 넘습니다. 굉장히 높고 2,400에서 2,700이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도 사다리 맨 밑에서 서서 줄눈을 넣어야만 넣을 수 있을 정도 되고 바닥도 크고 그다음에 현관도 2개씩이나 되고 아마 다른 분들한테 시공하면 3일에서 4일 정도 걸린다고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틀 만에 시공이 끝났고 그 시공 결과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퀄리티 면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100%는 아니다. 근데 90% 수준은 유지를 합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정도 퀄리티에 서로 만족을 하게 되면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가 지금 그날 제가 시공비로 받은 게 대략 290만 원 정도 되니까 이틀 동안 일을 해서 290을 받을 수 있는 거하고 내가 시공 시간이 많이 걸려서 4일 동안 해가지고 290을 받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굉장히 시공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시공 시간을 굉장히 단축을 해야 된다. 시공 방법을 스스로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ኳ리티는 무조건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퀄리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하게 되면 둘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포트폴리오도 열심히 쌓아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선배들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같이 배우고 그 안에서 자기가 시공한 것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서 독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근데 노력하시면 제가 볼 때는 6개월 이내에 충분히 혼자서 독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6개월 동안에 사실은 혼자서 있으면 일이 없잖아요. 포트폴리오를 못 쌓아요. 그러면은 그 잘하시는 분들을 따라가서 도와주고 일정 보수를 줄이니까 그런 보수를 받으면서 밑작업도 열심히 하시고 차근차근 배운 다음에 6개월 동안 열심히 포트폴리오를 쌓으면 만약에 저를 따라다닌다고 예상을 한다면 한 달에 10개씩만 잡아도 6개월이면 60개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는 거고 그 60개의 포트폴리오만 구성하면은 본인을 찾아주는 고객이 굉장히 많이 늘 거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틀에 290만 원이면 한 달 직장인 평균 금액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사기 같은데요. 보통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높은데 화장실 한 칸에 캐라폭시로 하시는 분들이 받는 돈이 100에서 120 정도를 받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집 같은 건 전부 다 샤워부스 형태예요. 욕조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면적이 크고 층고가 높다 보니까 제가 한 칸당 계산을 한 건 70만 원씩을 계산을 했고 욕실 3개에 주방까지를 포함해서 4개라고 계산해서 4,028에 현관 2개에서 현관 2개도 굉장히 넓은데 10만 원씩 쳐줬어요. 저렴하게 해주셨네.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했었으면은 저는 몰라도 300 잡고 거기가 570에서 600 정도 나왔을 거예요. 견적이. 저한테 시공하신 분들은 이렇게 싸게 해가지고 남아요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세요. 실제로 제가 시공했을 때 인테리어 사업자시긴 한데 그분도 견적을 여기저기 받으셨죠. 견적을 받아보고 저를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하시고 이번 이제 두 번째 그분하고는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한번 인테리어 사업자들하고 서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한 데는 한 7번 정도를 하신 그 인테리어 사업자도 있어요. 계속 오세요. 그분은 다른 분들한테 견적을 계속 받아봐도 너무 비싸니까 저 정도 견적에 저 정도 퀄리티면은 무조건 소비자들이 만족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높은데 4일로 계산하면 정상적으로 보면 4일 동안 하게 되면은 대략 한 70만 원 돈 되겠죠. 그럼 재료비 빼고 나면은 한 60만 원 되고 둘이서 들어가서 작업한다고 하면 한 사람당 일당으로 계산하면은 30만 원씩밖에 안 돼요.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결국은 저는 조금 단가가 높게 형성이 되는 게 제가 그만큼 시공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둘이 들어가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도 같이 존재를 하고 가만히 보면 아주 크지는 않고
그냥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시공자는 시간을 전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퀄리티하고, 그러면 소비자는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뭐 이틀 동안 하고 이 사람한테 하루 만에 했는데 퀄리티가 또 동일해. 그럼 누구한테 할 거냐? 저한테 하시겠죠. 저 저렴한 단가를 선택을 할 거고. 그 일당으로 한 60만 원 정도 책정을 하는 거네. 30만 원이지만 예. 내가 시간을 절약해서 좀 그렇죠. 빠르게 해서 60만 원으로 올리는. 저는 그 네. 전략을 가고 있고 음. 그 퀄리티를 맞춰주기만 하면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선택을 하게 돼 있다고 봅니다. 보통 시공자분들이 네. 이게 어설프게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그 돈만 가져가고 예. 시공 품질은 안 나오게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아, 그런 분들 네. 많아요. 예. 네. 그런 분들이 인테리어 시장을 엄청 망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시공들도 많이 의뢰가 들어와요. 제조업체 시방서하고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유튜브 영상만 제대로 봐도 뭐 태산에서도 많이 유튜브 하듯이 네. 그 내용만 보고 그 원칙대로만 시공하면 웬만한 퀄리티는 다 확보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시장을 흐리게 되고 또 인식을 나쁘게 만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 30만 원으로 이제 잡는 거는 저도 가서 이제 해보면 예. 그 정도는 노동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최소한의 그 돈은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예. 하는데 그걸 시간을 좀 줄여서 이제 예. 좀 경험을 좀 많이 해야겠죠 이제. 그리고 얼마나 성의 있게 품질을 높이느냐 예. 이게 관건이겠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빠른 이유는 도구가 달라서요. 저는 그 도구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실리콘에러 짤주머니로 넣는 시간을 600각 타일 한 장을 넣을 때 그분들이 시간 걸린다고 하면 저는 2분이면 넣어요. 헤라로 떠서 쭉 밀어넣게 되면 한 방에 쭉쭉 들어가거든요. 결국은 시공 품질을 가구하는 것은 넣는 것이 반이고 그 다음이 세척하는 게 반이에요. 그러면은 넣는 시간을 줄이고 세척하는 시간은 그분들하고 동일해요, 제가. 그럼 퀄리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들을 기존에 쓰던 도구들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결국 내가 시간을 전략하면 그 혜택이 일부는 저한테 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인데 제가 50만 원을 했어요. 제 일당 30만 원을 가정하자고요. 원래 100이었던 시장에서 내가 시공 시간을 줄임으로써 소비자한테는 내가 한 30을 드리는 거고 내가 한 20을 가져오는 거예요. 소비자하고 나하고 안분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그 내가 시간이 전략됐으니까 소비자한테 다 줘야 된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제가 가격을 설정한 것도 제가 시공 시간이 빨라진 것을 소비자한테 일부 드리고 저한테도 일부 가져오고. 아, 제가 놀리시네요. 예, 네. 다른 분들의 그 욕실 하나 하는데 뭐 55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하다 그래요. 폴리 단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네. 단가가 실제적으로. 오.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고객은 없어요. 두 칸을 내가 하루 만에 시공합니다. 그래서 저 120 받아요. 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라고. 왜냐면 폴리를 해도 그 돈을 들여서 해야 되고 네. 캐라폭시 하게 되면 200만 원이 넘어가야 되니까 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단가라고 하죠. 근데 물론 제가 퀄리티가 안 나오면 문제가 돼요. 근데 퀄리티를 확보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저도 봤지만 뭐 대표님 시공 품질은 우수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도 열심히 이제 에폭시 툴론을 준비하는 후배들이 있을 텐데요. 후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마음가짐이나 꼭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줄눈을 하든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일을 한다는 거는 내 마음 자체가 소비자의 마음하고 동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집사람한테 항상 물어봐요. 당신이 욕실을 할 때 100만 원 들여서 할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100만 원 들여서 에폭시 줄눈 할래? 그러면 하겠다는 사람이 주변에서 저는 찾기가 힘들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있어도 화장실에 100만 원씩이나 들여야 돼? 결국은 어떤 그 정도 돈을 들이는 것은 아니고 그 어떤 허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적인 허들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것이 저는 만족감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줄눈이 아무리 명품이라고 해도 화장실 한 칸에 100만 원, 120만 원 일반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줄눈을 하시는 시공자들이 그런 어떤 시장을 바라보고 들어온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 저는 제가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후배들이라든가 저희 그 작업자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 모든 장비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매뉴얼을 다 읽어라. 매뉴얼을 10번이고 20번이고 네가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봐라라고 저는 꼭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도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아덱스 EG15나 마페 캐라폭시 거기에 시방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유튜브들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처음에 봤던 거하고 두 번째 볼 때하고 또 틀려요. 그리고 제가 매뉴얼에서 봤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보는 거하고 또 틀리고 후배들이 이 일이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한 번만 쭉 읽어보면 눈에 들어오는 거고 그걸 기억하면 되는 거고 또 소비자들은 이 줄눈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나 가서 에폭시 줄눈만 시공하면 돼. 안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어떤 때는 제 옆에 하루 종일 붙어 있어요.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무매지 시공할 때는 사실은 먼지 날 것도 없고
하니까 야, 소비자가 그렇죠. 옆에 앉아가지고 뭐 탄성에 대해서도 물어도 보고 줄눈에 대해서도 물어도 보고 벽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많은 걸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쭉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공부들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신축 아파트에서 탄성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 탄성이 뭔고 어떤 형태로 작동을 하는 거니까 이러면 해도 좋고 이러면 안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기 힘든데 어쨌든 인테리어 관련된 전반적인 공부도 자신들이 좀 해야 되고 그건 못하더라도 최소한 타일에 관련된 교육들은 직접 다 해보고 타일 한 장 정도는 내가 교체할 정도의 수준의 실력을 갖추면 되고 아덱스의 쉘터글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접착제잖아요. 네네. 그런 공부들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단지 줄눈뿐만 아니라 줄눈에 관련된 연관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공부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